가격이 낮아야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많이 찾는다? 이거는 나만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들만의 세계, 그들만의 리그는 전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고객의 80%는 비싸도 구매한다 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전달하고 제품을 전달하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 끝에 항상 고객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제품은 좋은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종종 듣고는 합니다. 고객이 비싸다고 하는 이면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제품은 괜찮은 것 같다.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보다 정말 괜찮은데 근데 내 가정 형편이나 경제력 또는 월급으로는 너무 부담스러워. 정말 제품은 좋은데 비싼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한 부류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제품이 다 거기서 거기지. 대기업 제품이라서 좋고 중소기업 제품이라서 나쁘고 뭐 그런가? 쓰던 것도 뭐 가성비 가심비도 괜찮고 나름 괜찮은데 뭐라고 거절을 해야 될까? 그냥 쓰던 거 쓰고 싶은데 에이 그냥 그래 제품이 비싸서 나는 못 산다, 이런 식으로 미안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겠다. 고객이 비싸다는 이런 얘기를 좀 자주 듣다 보면은 우리 제품이 타사 대비 정말 비싼 건가? 경쟁력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자주 들게 됩니다. 그러면 상위 스폰서나 회사를 통해서 이제 어필을 하게 되죠. 그래서 타사비에서 우리가 좀 비싼 것 같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 가격을 좀 낮춰주면 훨씬 더 잘 팔리고 폭발적으로 좀 성장할 것 같습니다. 이런 핀잔 아닌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타사 대비 우리 제품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는 돈이 없어요, 비싸요 라고 얘기하는 이면에는 내가 이 돈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한테 당장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라는 속마음이 숨어있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돈이 없다,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변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갖고 싶어 한다 라고 하면 생활비를 줄여서라도 꼭 갖고 싶은 걸 구매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기 할부, 12개월, 18개월 할부를 통해서라도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사는 게 요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가격이 낮아야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많이 찾는다? 이거는 나만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들만의 세계, 그들만의 리그는 전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가격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을 배불린 효과라고 하고요. 또한 우리가 얘기하는 백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까마귀 무리의 흰색의 백로가 남들과 차별성을 갖는 것처럼 오히려 내가 구매를 했을 때는 우월감을 느끼지만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구매를 한다? 그러면 희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구매를 꺼리게 된다는 거죠. 백로 효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속물 효과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가격이 저렴하고 싸다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잘 팔린다? 이거는 분명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구매 패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고가였던 제품에 대해서는 사고 싶어도 워낙 고가이니까 구매를 보류를 하게 됩니다. 보류했던 이 물건이 할인돼서 가격이 싸게 나오면 그때 서둘러서 구매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정상가였던 게 다운이 돼서 할인이 됐는데 이 할인된 금액이 계속 유지가 된다 라고 하면 그때는 뭔가 부족하고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사려고 했던 이 명품 또는 고가의 제품군 중에 다른 더 좋은 건 없나 라면서 사람들이 이탈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예로 작년에 한번 이슈가 됐었던 아우디 Q7이라는 자동차가 있었는데 무려 1000만 원이나 할인을 해줬습니다. 정상가보다 1000만 원 할인된 가격에 수입차를 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할인된 금액에서 더 할인을 해주거나 독일 수입차에 다른 상품들, 다른 제품들마저도 달이 지날수록 몇백만 원씩 할인이 더 되는 걸 보면서 이 수입차는 독일 명품차라기보다는 수입차를 타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 싸게 탈 수 있는 그런 제품이야 라면서 브랜드 네임도 같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아무리 비싸도 내가 가치 있다, 살만하다, 구매할 만하다 라는 가치를 느끼게 되면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구매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단돈 1000원이라도 주고 샀던 이 제품이 가치가 없다라고 느끼면 이 1000원도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비싸도 구매를 촉진시키는 세 가지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차원이 다른 차별화를 제공하라입니다. 일반 냉장고와 인터넷이 되는 냉장고, 그러면 냉장고 효율의 차이가 얼마나 크다고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인터넷이 되는 냉장고를 구매함으로 인해서 내가 느끼는 효용 가치는 엄청나다는 거죠. 아이가 밥을 달라, 아니면 뭔가 보채고 있고,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보채고 있는데 인터넷이 되는 냉장고 안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뽀로로를 틀어놓는다든지, 아이들 좋아하는 여러 가지 유튜브를 틀어놓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맞벌이를 하면서 바빠서 미리 챙기지 못했던 우유라든지 반찬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굳이 핸드폰을 보지 않고 냉장고 열면서, 냉장고 열지 않더라도 냉장고 안에 어떤 게 비어있고 어떤 게 유효기간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삶의 질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차원이 다른 차별화는 고객과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반 냉장고보다 인터넷이 되는 냉장고를 삼으로 인해서 내가 주변 사람보다 우월하다라는 우월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는 틀리게 얼리 어답터로서 뭔가 미래를 선도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인터넷이 되는 환경의 냉장고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과 내 주변 사람들도 함께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비춰주는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비전을 전달하고 제품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얼마나 나는 경쟁력 있게 차별화를 가질 수 있느냐, 이거를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상품 관련된 에피소드를 생생하게 만들자입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좀 많이 아프셔갖고 차에 타고 내리시는 것도 매우 불편해 하셨고, 그리고 이동할 때마다 제가 휠체어로 모시고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거는, 장애인이 아니었을 때는 별거 아니었던 문턱과 여러 가지 환경들이 아버지를 휠체어 모시고 병원 이곳저곳을 다니고, 그리고 음식점에 갔을 때 여러 불편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강은 잃었을 때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할 때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 전도사로서 많은 분들한테, 지금 맞벌이를 하고 있는 40대 직장인들한테 건강을 선물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스토리를 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예로는, 프랑스 귀족이었던 사람이 천민을 좀 사랑했나 봐요. 근데 이거를 달가워하지 않았던 부모님이 아들을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천민이었던 이 여자는 지방으로 보내고요. 둘이 만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유학 끝나고 돌아왔을 때 이 여자를 찾을 수가 없었고, 이 여자 역시도 다시 올 수가 없는 환경이었죠. 그래도 이 남자는 해계나 싶어서 바로 시내에 있는 세공소에 가서 반지를 맞추면서 그 안에다 Forever in Love, 영원히 사랑합니다, 이니셜을 넣고 자기 알파벳과 사랑하는 여자의 알파벳을 조합해서 그렇게 반지를 맞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한테 행여나 이런 여자가 온다라고 하면 이 반지를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이 남자는 이 여자를 그리워하면서 결혼 없이 죽었습니다. 이 여자도 이 남자를 그리워하면서 생을 마감을 했죠. 그 세공소에서 만들었던 그 금반지는 죽어서도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하는 금반지가 됐다라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뭔가 얘기를 할 때 생생하게 하고,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브랜드가 됐고 브랜딩이 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면 훨씬 고객한테 어필할 때 파괴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회사에 있는 제품을 직접 경험하면서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과거에 이렇게 뚱뚱했는데 이렇게 날씬해졌어, 과거에 내가 푸석푸석하고 주름도 많았는데 이렇게 변했거든. 보통은 성공 사례 위주로 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완벽한 사람은 재미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지인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월등히 뛰어났던 사람, 의지력이 강했던 사람으로 비춰봤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한테는 내가 제품을 체험하면서 느꼈던 성공 사례, 이런 거 위주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제품을 먹었을 때 노력했는데 잘 안 됐어, 그런데 난 다시 도전했어, 그러면서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를 적절하게 믹스를 좀 해주시면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데 훨씬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거예요. 나 이렇게 똑똑해, 나 이렇게 잘났어 라는 건 매력도 없고요. 듣다 보면 좀 재수없게 마련이에요. 그게 아니라, 공감 가고 소통되고 그럴 수도 있구나, 어머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했니? 라면서 느낄 수 있으려면 충분히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를 적절하게 믹스해서 얘기하시면 파괴력이 커지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비자는 권위 있는 상품과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상품, 제품의
굉장히 약합니다. 매스컴에서 극찬한 그 제품, 미국 식품의약청 FDA 승인 완료, 서울대학교 치과의사가 추천한 바로 그 제품, 노인과 아이를 제외한 직장인 5명 중에 무려 3명이나 하고 있다는 바로 그 상품입니다. 개발비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렵게 3년 만에 출시한 획기적인 상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들 또는 권위 있는 기관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요. 희소화 정책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수량과 시간이 한정되면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로는 우리가 홈쇼핑에서 많이 보거든요. 수량이 한정되어 있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죠. 거기서 뭔가 채널을 보면 굳이 지금 당장 안 사도 될 물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100사이즈 어머 벌써 매진 임박 불이 들어왔네요. 지금 구매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이라면 구매 후에 취소하셔도 되니까 구매하시고 그리고 이 다양한 혜택도 놓치지 마십시오 라면서 이런 방송을 보면 나도 모르게 버튼을 누르고 나도 모르게 구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희소화 전략인데, 예를 들어서 수돗물 한 잔을 강남역 한복판에서 내가 판매를 하려고 한다? 절대 안 팔릴 겁니다. 단돈 100원에도 사가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환경이 바뀌어서 사막 한가운데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그 사람 앞에서 수돗물 한 잔을 주면서 10,000원입니다, 100만원입니다. 그 사람이 안 살까요? 희소성의 원칙은 그만큼 간절한 마음을 갖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하던가 아니면 소수의 선택된 사람만 가질 수 있다는 희소성의 법칙을 이용하시던가, 뿐만 아니라 즐거움은 이제부터라는 기대감을 유발시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객단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레스토랑에 갔을 때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할 때 스테이크와 어울리는 레드와인, 오늘의 추천 와인은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어필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생선 요리 먹는 사람한테 오늘 생선과 어울리는 주방장 특선 와인은 화이트 와인 이게 있습니다 라면서 권하기도 하거든요. 아주 자연스럽게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의 심리를 이끌어내는 이 화법을 좀 적용을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수월하게 고객한테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쁘기만 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막연히 열심히만 하시면서 그래 나도 언젠가는 다이아가 될 수 있어 라는 막연한 꿈을 꾸고 계신 건 아닌지, 열심히 노력하고 방법을 바꿔서 내가 이 업계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건지, 여러분의 열정을 네마스쿨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